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달팽이입니다. 지금 친구랑 대화를 하나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요새 비디오 좀 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해야겠다. 제 친구가요, 미용실에 갔다가, 미용실에서 자기랑 너무 비슷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굉장히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아이거든요. 근데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 주변에 자기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혼자서 조금 심심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미용실의 원장님이 압구정에서 미용실 하시다가 이제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어머님을 간호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경상도 어느 지역인데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미용실을 여시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머리를 하러 갔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제 친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만난 지 두 번째인데 두 번째 머리를 하러 갔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야, 그 사람하고 미용실 원장이 사진 동호회 가서 사진을 배우니까 포토샵을 배우게 되고, 포토샵을 배우니까 일러스트를 배우게 되고, 일러스트를 배우니까 미술을 배우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더라. 모든 지식과 기술은 연결이 되어 있다면서 하나를 배우면 또 다른 하나를 배우게 되고,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어. 주식을 배우면 경제를 배우게 되고, 경제를 배우니까 역사를 배우고, 또 정치를 알게 되고, 점점 광범위해진다. 그러면서 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식이 주는 그 자신감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 자기는 나이가 어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자기 나이를 사람들이 많게 보는 이유가 어떤 주제든지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래 라고 적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완전 진짜 공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짧게 했는데, 자신감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이들 자존감 높여주는 거 말씀드릴 때 언제나 자존감이랑 자신감이랑은 좀 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딱 봐도 자존감이 높게 표가 나는 건 뭘까요? 말씀드리면 자신감 넘치고 좀 긍정적인 행동하고 활동적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요. 내가 자존감이 높다, 안 높다, 그것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이 높다는 건 자존감이 낮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표가 나게 자신감이라고 표가 날 만큼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높은가 낮은가 그런 질문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자존감이 높나 낮나 이런 질문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그냥 일하고 자존감? 나 낮은가? 높은가? 모르겠네. 야, 오늘 뭐 먹을래?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냥 이렇게 자존감이 낮다 높다 말도 하지 않는. 자, 제가 느끼는 거는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있으면 그게 자신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되게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잘 알려면 뭔가를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좋아하게 되면 그걸 계속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알아가게 되면 어떤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분야에 지식이 쌓이게 되고 내가 뭔가를 잘 안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아는 게 가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으면 시무룩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른들이 길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언제나 말씀드려요. 무언가 자기가 좋아하거나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굉장히 잘 아는 데까지 계속 같이 탐구해주고 질문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이렇게 같이 관심 가져주니까 계속 이거를 계속 알아가네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야에 나 이거 좀 아는데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 아이가 내가 뭔가를 안다는 거 본인 스스로의 평가에서 나 이거 좀 잘 알아. 이 상태가 단단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야 돼요. 내가 되게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가정에서 우선 연습해서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는 사회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 아이가 이걸 좋아하네? 그걸 계속 연구하고 탐구해서 좀 많이 알아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습관, 탐구하고 대답하고 계속 찾아보고 이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계속 격려하는 방향으로 가서 그걸 우리가 반응. 너 그거 어제보다 더 많이 연구했네. 너 그런 것도 알아? 와, 너 연구 많이 한다. 너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데? 라고 나의 반응.
어른들의 반응, 가족 구성원들의 반응이 이 아이에게 많이 알아가는 게 좋은 거구나. 이런 반응을 심어줘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그 활동 자체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나 좀 괜찮네라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놓고 사회로 나가면 가족 구성원과 조금 다른 반응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서 표내면 그걸 상쇄시켜 줘야 돼요. 걔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나는 네가 얘기해 줄 때 되게 좋았는데.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걸 하는 대로 가면 경쟁이 너무 세지잖아요. 그리고 그것 이전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세상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계속 그걸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거 진짜 좋아해서 공부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연구하는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바로 행복인 거거든요. 이 자세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삶을 사는 자세잖아요. 이 모습을 가정에서 잘 만들어 놓으시면 밖에 나가서 팽당하고 와도 다시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이상하다. 걔는 관심이 없나 보다. 나는 재밌었는데?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랑 잘 맞는 사람들이랑 친구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 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나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나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치유받고 휴식하고 다시 또 그곳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잘 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밖에서 팽 당하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집에서 잘 치유해서 이 아이 연구하는 자세, 그래서 뭔가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고 삶이 즐거우면 내가 이걸로 자신감이 있어, 없어, 나는 나의 존재를 좋아해, 싫어해. 이런 평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이 즐거운 사람들은 자존감, 그거 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삶이 즐거우면 끝이지. 자존감 뭐야? 자신감 뭐야? 그게 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되게 잘 아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잘 드러나는 문화라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기가 조금 더 힘을 받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영국에 있어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만의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괴짜스러운데 아주 영구적인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전혀 자기만의 새로운 것만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막 기차 엔진, 어떤 사람은 뭐 플라스틱 그 모형 만드는 거, 어떤 사람은 곤충 하나에 대해 관심 많고, 어떤 분은 뭐 요리하는 데 관심 많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얘기를 하는데 항상 들어왔던 말이 아닌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매력을 사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와 싶은 건 뭐냐면, 첫째는 이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서 뭔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저 사람은 저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다. 저런 얘기를 너무 잘하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세상을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뭔가를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분위기가 되고 매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면 그걸 좀 같이 탐구를 해봐 주세요. 그렇게 하면 탐구하는 정신이 쌓이는 거. 그게 바로 공부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가지를 통해서 공부하는 자세를 배우고 나면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을 해야 할 때 그 공부하는 자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잘 알게 도와주면 이 아이는 어느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자기가 잘 아는 걸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아이의 자존감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감이 뿜뿜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화면을 켰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여러분들 틈틈이 천천히 부드러운 순간순간 천천히 부드러운 날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